자, 지금까지는 다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자가 움직이는 것은 1차원적으로 움직이는지 몰라도 전자가 있는 것은 3차원 공간에 있는 거예요. 반도체 내부에 모든 면이 다 있는 거니까 3차원적으로. 전자의 개수를 구하려고 그러면 3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전자가 움직이는 것을 생각하려면 1차적으로 생각을 해도 돼요. 필드 강한 쪽으로 전류가 전자가 움직일 거니까 그 방향을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캐리어 숫자를 계산할 때는 1차원적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공간적으로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전자의 수니까 공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3차원적으로서의 확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한 전이 우물이 이렇게 있을 때 1차원적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때 K 값이 뭡니까? A분의 2n파이, n파이가 되죠. 그렇죠? 여기 있는 들어있는 게 뭐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그렇죠? 그래서 2원, 2, 2 때 레벨이 쭉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여기에만 K가 그냥 K를 하지 말고 여기 N이니까 KN이라고 표현하겠어요. KN이 있으면은 N이 1부터 쭉 존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돼 있고 요 A가 뭡니까? 객자 상수는 그렇고 원자 간격이 그렇죠? 원자 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전자가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배열가 이제 포텐셜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가정의 무한 전이 우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것이 KN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바로 원자 간 거리예요. 여기서까지가 제로고 A면 A는 원자 간 거리. 그 다음에 우리가 심플 큐빅하고 그 다음에 FCC하고 BCC 다이아몬드 구조 다 원자 간격이 다르죠. 그래서 3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심플 큐빅만 하면은 똑같아요. 심플 큐빅이라면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도 간격, 저쪽 칠판 안쪽, 칠판 위로 다 간격이 똑같죠, 그렇죠? 이런 걸 때는 방향성 관계없이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케이스 센터다 큐빅이다, 그러면 뭐 돼요?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이것이 간격이 되지만 이쪽 방향은 그러니까 001번 001면은 1면의 거리하고 110면은 면의 거리는 여기서까지 거니까 좁아지죠, 그렇죠? A값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것이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원자 간격이 달라지니까 K값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K값에 대해서 이 K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겁니다. 자, 실리콘에 대해서 이제 그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것이 1, 1, 1면, 이것이 1, 0, 0면. 요게 E, 이게 K. 이 한 면에 우리가 그리는데 왜 두 개를 그릴 수 있냐면은 이 1, 0, 0 면에 대해서 이 K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요게 양의 영역하고 음의 영역이 대칭입니다. 앞에서 우리 이 K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보면은 제로 양의 영역의 그림하고 음의 영역의 그림이 딱 대칭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쪽만 그리지 왼쪽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00면에 대한 EK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요것만 그리나 놓으면 이쪽에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1면에서는 음의 K, 음의 방향만 그리나 놓으면 양의 방향은 따라서 대칭으로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EK 다이어그램 하나에다가 한 개를 그리었는 게 아니고 두 개를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와 같이 111면하고 100면을 그려놓으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하는 게 뭡니까? 만약에 100면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이걸 갖다 그냥 요 그림을 대칭으로 그리면 돼. 그러면 여기 1, 0, 0면에 대한 이 K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게 컨덕션 밴드고 이게 밸런스 밴드예요. 그래서 전자가 여기에 전공이 있고 여기에 전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전공하고 여기에 있는 전자가 그러니까 전공은 전부 뭘까? 높은 준위로 가려고 그랬죠. 에너지가 높은 데로. 빈자리니까. 전자는 낮은 준위로 가려고 그러니까 빈자리는 위로 갈 수밖에 없잖아. 물방울이 이렇게 물이 이제 비행기 물이 90%만 채워져 있어. 그럼 위에가 빈자리고 밑에가 물이죠. 항상 물이 밑으로 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밑에 전자가 차 있고 여기에만 전자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은 여기에만 있는 거야. 제일 높은 준위. 여기는 제일 낮은 준위에 전자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전공이 있는 K의 값은 제로 구간에 있는데 전자는 어떤 K1이라는 특정 운동량을 갖고 중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전자의 운동량하고 전공의 운동량 이 서로 다릅니다. 다른 반도체를 갖다가 우리는 간접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 111면도 마찬가지죠. 요걸 그리면은 여기에 요 높이가 뭐가 있을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만드니까 요가 비슷한 모양이 됩니다. 자, 갈륨 아세나이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100면은 이 모양이고요. 1면은 이쪽 모양입니다. 그래서 100면에 대한 가림 아세나이드를 그리면 홀은 여기 있고 전자는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의 운동량하고 홀의 운동량이 같아. K가 같은 K예요. 그래서 전자의 운동량하고 그 다음에 전공의 운동량이 같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직접 반도체라고 얘기해요. 다이렉트 반도체, 인다이렉트 반도체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직접 반도체하고 간접 반도체가 있는데요. 직접 반도체는 전자가 떨어질 때, 홀하고 전공을 이렇게 떨어질 때 운동량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왜? 같은 운동량이니까. 전공의 운동량하고 전자의 운동량이 같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같이 달리면서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같은 직접 반도체에서 재결합을 하면은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에너지가 나오죠. 그렇죠? 에너지 방출을 합니다. 올라갈 때는 내부에서 에너지를 줘야 되지만은 재결합할 때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 에너지가 빛이 될 수도 있고 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접 반도체는 빛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LED라든지 레이저라는 거는 전부 다 직접 반도체를 써야 돼. 그런데 간접 반도체는 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이오드라든지 트랜지스터 이런 거 열만 나지 거기서 빛은 안 나와. 실리콘 없으면. 그래서 직접 반도체하고 간접 반도체의 차이점이 뭐냐? 전자와 전공이 결합할 때 직접 반도체는 같이 운동량이 같은 전공과 전자가 결합하는 거고
간접 반도체는 운동 에너지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전자와 홀이 결합할 때 열이 발생한다. 자, 여기서 새로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갖고 실험을 하니까 실리콘 반도체는 빛이 안 나는 건데 여기다가 질소를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자리에 질소가 들어가요. 질소가 들어가면은 질소가에서 만들어진 이 전자는 구속력이 굉장히 강해요.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굉장히 좁다는 거죠. 그러면은 구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자는 있는 위치가 대충 확실해. 대충 어디 있는지를. 그래서 델타 X가 굉장히 적습니다. 미소에. 측정할 때 그 거리 X가 오차가 굉장히 적다고. 왜? 거기에 있을 거니까. 구속됐으니까. 그러면은 델타 X가 미소하면은 우리가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델타 P 곱하기 델타 X 곱하기 델타 PX가 H보다는 커야 돼요. 그렇죠? 얘가 매우 적으니까 얘는 매우 커. 그 말은 뭡니까? 운동량이 넓은 영역에서 분포가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밖에 실리콘에 이게 여기에 있는 홀하고 여기에 있는 전자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전자의 운동량이 굉장히 넓은 범위를 움직인다고. 그러면은 일로 온 이 전자는 계산을 할 때 전공하고 똑같은 운동량으로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온다. 그래서 실리콘 반도체에다가 질소를 주입해서 리콤비네이션 시기 보니까 빛이 나오더라. 실제 실험으로 나온 거예요. 아직 그 이용은 안 해요. 워낙 빛이 약하기 때문에. 이 전자가 다 결합을 해도 빛이 벌떡말떡인데 이것이 여기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 있는 건 굉장히 희박할 거라고. 그 희박한 것이 리콤비네이션 되면서 나오는 빛이니까 거의 굉장히 약한 빛이니까 우리가 이용을 못하는 거지. 그걸 볼 바에야 가리마스에다 쓰는 게 낫다는 거지. 지금 빛을 이용해서는 하는 거는 전부 다 가리마스나이드라. 또는 뭐 인중 포스포는 이거는 간접이에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인중 포스토 이 정도 되면은 얘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알루미늄이 10% 들어가고 20% 30% 들어가면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간접이 될 수도 있고 직접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나중에 나온 기회 있으면 화합물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가리마신다에 빛이 나오긴 나오는데 얘가 에너지 갭이 1.43 일렉트론 볼트 실리콘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게 제너레이션 시키는 데가 쉽지가 않아. 제너레이션 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컨덕션 밴드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는다. 그런 좀 단점도 있어요. 하여튼 지금은 뭐 그런 것까지 없고 이게 직접 반도체냐 간접 반도체냐 직접 반도체의 정의, 간접 반도체의 정의 그 다음 이용 방법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K 다이어그램에 이어서 이 곡선이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지느냐면 EK 다이어그램에서 DK의 자성분에 D 자성 E 값이 방향에 따라 다른다는 거죠. 111면이냐 100면이냐 110면이냐에 따라서 K 값이 달라진다고. A가 다르니까. A가 달라져서 K가 다르니까 EK 다이어그램도 달라지고 따라서 2차 미분의 값도 달라지니까 유효 질량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가 일로 가느냐에 따라 질량이 달라진다는 거지.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그래서 전류를 많이 흘릴 쪽으로 하려고 하면 질량이 가벼운 쪽으로 해야 되니까 가벼운 쪽으로 면을 통하게 면을 만들어야 되고, 뭐 무거운 쪽으로 가려면 무거운 쪽으로 면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100면으로 할 거냐, 111면으로 할 거냐. 이거는 운동 방향에 따라서 유효 질량도 달라지고 이것에 의해서 도전율도 달라지고 흐르는 전류값도 달라진다는 거죠.